은희야, 이제 포기해. 내 재산, 내 회사, 내 이름으로 도장 찍었거든. 남편 성주는 의식을 잃은 아내의 귀 가까이 입술을 붙이고 숨을 죽인 채 낮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당신은 여기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면 돼. 잠시의 침묵이 흐른 뒤 그는 미소를 지은 채 믿을 수 없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당신 아버지도 내가 보내드렸어. 넌 끝까지 모르고 살았겠지. 요양원 지하 햇빛 한 줄기 들지 않는 병실에 뇌사 판정을 받고 미동도 없이 누워있던 아내 은희는 남편의 그 모든 말을 단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주는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아내의 굳게 감긴 눈꺼풀 아래 복수심으로 불타는 눈동자가 번쩍 뜨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다려. 성준 씨, 내 귀에 대고 속삭인 그 고백들. 세상 사람들이 다 듣게 해줄게. 과연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지금 그 숨막히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사연 시작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을 눌러주시면 당신의 하루에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해안가 절벽 끝에 자리한 요양원은 바다의 거친 파도 소리로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낡은 건물 앞에 검은색 승용차가 멈춰 섰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성준이 뒷좌석 문을 열자 의식을 잃은 채 누워있는 은희가 보였습니다. 여기로 옮기면 되겠죠? 요양원 직원이 들것을 가져왔습니다. 성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심스럽게 해요. 환자 상태가 매우 위중하니까. 성준의 목소리에는 걱정하는 남편의 모습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차갑고 기계적인 톤이었죠. 들것에 실린 은희는 창백한 얼굴로 숨만 겨우 쉬고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고 병원 가운이 구겨진 채였습니다. 성준이 직원을 따라 요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는 축축한 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습니다. 오래된 형광등이 깜빡거리며 어둠을 불안하게 밝혔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나왔습니다. 성준이 직원의 뒤를 따라 내려갔습니다. 지하 병동은 더욱 음침했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복도 끝에 작은 병실이 있었습니다. 이 방이 가장 조용한 곳입니다. 아무도 방해하지 않을 거예요. 직원이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좁은 방 안에는 침대 하나와 낡은 의자, 작은 세면대가 전부였습니다. 먼지가 공기 중에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은희를 침대에 옮긴 후 직원이 나갔습니다. 성준이 문을 닫고 주위를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원장실로 향했습니다. 원장실 문을 열고 들어간 성준 앞에 뚱뚱한 중년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최 원장님 말씀드린 대로 준비해 주셨죠? 최 원장이 책상 서랍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라서요. 성준이 가방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걱정할 것 없어요. 이 돈이면 충분할 거예요. 최 원장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현금 다발이 가득했습니다. 환자는 어떤 상태인가요? 뇌사 상태예요. 의식이 돌아올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럼 등록은 어떻게 할까요? 유령 환자로 해주세요. 공식 기록에는 남기지 말고요. 그리고 면회는 절대 금지입니다. 최 원장이 서류에 도장을 찍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 찾아온다면?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혹시라도 그런 일이 생기면 바로 연락해 주세요. 성준이 합의서에 서명을 마쳤습니다. 최 원장도 자신의 서명을 했습니다. 이제 아무도 이 환자에게 접근할 수 없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마찬가지고요. 좋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환자를 보고 가겠습니다. 성준이 다시 지하 병실로 내려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은희가 침대에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숨소리만 미약하게 들렸습니다. 성준이 은희에게 다가갔습니다. 침대 옆에 서서 은희의 창백한 얼굴을 내려다봤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성준이 은희의 뺨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차가운 살감촉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참 오래 걸렸어.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겠지? 성준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사실 말이야, 내 아버지도 내가 죽인 거야. 내가 모르는 사이에 말이지. 성준이 은희의 귀에 입을 가까이 댔습니다. 그때 병원에서 내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의식을 잃기 전에 나를 봤어. 내가 산소호흡기줄을 빼는 걸 말이야. 성준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습니다. 내 아버지 눈에서 마지막으로 본 건 나였어. 자신을 죽이는 사위의 모습을 말이야. 성준이 소름 돋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당신 재산은 이제 내 차지니까 여기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 성준이 은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결혼 반지가 손가락에 끼워져 있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필요 없지. 성준이 반지를 억지로 빼냈습니다. 은희의 손가락이 조금 부어 있어서 쉽게 빠지지 않았습니다. 성준이 힘을 주어 빼내자 은희의 손가락에 상처가 났습니다. 지수가 좋아하겠네. 성준이 반지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은희를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성준의 발걸음 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병실은 다시 정적에 쌓였습니다. 형광등이 깜빡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때 은희의 눈꺼풀 아래에서 눈동자가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감긴 눈 뒤에서 의식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은희는 성준의 모든 말을 들었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고백도 자신을 버리겠다는 말도 모두 들었습니다. 하지만 몸을 움직일 수는 없었습니다. 사실 은희의 몸 상태는 성준이 생각하는 것과 달랐습니다. 뇌사가 아니었습니다. 민석의 도움으로 만든 가짜 상태였습니다. 몇 달 전부터 성준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챈 은희는 민석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민석은 특수한 약물을 이용해 은희를 의식을 잃은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호흡과 맥박도 거의 감지되지 않을 정도로 약하게 조절했습니다. 은희의 몸에는 성준이 모르는 장치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민석이 수술로 이식한 작은 센서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양원의 전력선에는 미리 설치된 송신 장치가 있었습니다. 성준의 모든 말이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은희가 듣는 것과 동시에 안전한 곳에 저장되고 있었습니다. 요양원 주차장에서 성준이 지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수가 다가오자 성준이 팔을 벌렸습니다. 다 끝났어. 성준이 지수를 끌어안았습니다. 정말? 지수가 반가워하며 물었습니다. 이제 우리 차지야. 모든 게 다. 성준이 은희의 인감 도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모든 절차가 끝나. 지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이제 펜트하우스도 우리 거네? 당연하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바꿔도 돼. 성준이 은희의 결혼 반지를 꺼냈습니다. 이것도 넣어줄게. 지수가 반지를 받아 자신의 손가락에 끼웠습니다. 완벽해. 이제 진짜 내 것 같아. 펜트하우스 거실부터 바꿔볼까? 너무 촌스러워. 응, 침실도 완전히 새로 꾸미고 싶어. 두 사람이 탐욕스러운 대화를 나누며 차에 올랐습니다. 검은 승용차가 요양원을 떠나 도심으로 향했습니다. 엔진 소리가 완전히 멀어진 후 은희는 침대 시트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성준이 생각하는 것처럼 완전히 무력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은희의 병원복 안쪽에는 민석이 부착한 작은 패치들이 있었습니다. 전기 자극을 주어 근육이 굳지 않게 해주는 장치였습니다. 은희는 조심스럽게 패치를 작동시켰습니다. 미세한 전기가 근육을 자극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희는 참을 수 없는 복수의 의지로 가득 찼습니다. 성준이 저지른 모든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만들 것입니다. 침묵 속에서 은희의 복수가 시작되었습니다. 도심의 고급 오피스텔에 자리한 성준의 사무실은 깊은 밤까지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성준이 컴퓨터 앞에 앉아 서류를 수정하고 있었습니다. 은희 명의의 회사 지분을 자신의 유령 회사로 이전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완벽하겠어. 성준이 위조된 이사회 결의서를 프린터로 출력했습니다. 가짜 직인까지 찍힌 서류는 진짜와 구별할 수 없었습니다. 성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네, 김 이사님. 어떻게 되었나요? 전화 너머로 중년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이사가 계속 반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성준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박 이사 아들이 지난달에 음주운전으로 사고 낸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박 이사에게 보내세요. 조용히 사퇴하지 않으면 언론에 공개한다고 하고요. 알겠습니다. 성준이 전화를 끊고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하나씩 방해물들을 제거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한편 은희의 펜트하우스에서는 화려한 파티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성준과 지수가 몇 명의 친구들을 불러 술자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성준아, 은희는 어떻게 됐어? 친구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성준이 슬픈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해외 특수병원으로 이송했어요. 의사들도 희망적이지 않다고 하네요. 정말 안 됐구나. 그런데 너는 어떻게 지내고 있어? 지수가 성준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끼어들었습니다. 제가 옆에서 많이 도와드리고 있어요. 성준 오빠가 너무 힘들어해서요. 친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지수가 있어서 다행이네. 파티가 끝난 후 성준이 스마트폰으로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아내의 빈자리가 너무 큽니다. 하루빨리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글과 함께 예전에 은희와 찍은 사진을 올렸습니다. 댓글에는 위로의 말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연기 잘하네. 지수가 성준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이런 건 너무 쉬워.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거든. 성준이 지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요양원에서는 최 원장이 은희의 병실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영양 수액 주머니를 교체하고 있었습니다. 수액 농도를 더 낮춰. 최 원장이 간호사에게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낮추면 환자가 위험할 수도 있어요. 간호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어차피 회복될 환자도 아니잖아. 성준 씨 지시야. 최 원장이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간호사가 마지못해 수액을 교체했습니다. 영양 농도가 절반 이하로 줄어든 수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희는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병원복 안쪽에 붙인 고농축 영양 패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석이 특별히 제작한 것으로 하루 종일 필요한 영양을 공급해줬습니다. 밤이 되자 요양원은 조용해졌습니다. 은희는 침대 위에서 조심스럽게 팔다리를 움직였습니다. 근육이 굳지 않도록 하는 은밀한 운동이었습니다. 그때 은희의 귀에 작은 이어폰에서 성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석이 설치한 도청 장치였습니다. 지수야, 내 비밀 금고 위치 알려줄게. 성준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디에 있는 거야? 지수가 물었습니다. 서재 책장 뒤에 숨겨져 있어. 셰익스피어 전집을 빼면 나와. 비밀번호는? 은희 생일이야. 08이요.
은희가 침대 시트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자신의 생일을 비밀번호로 쓰면서 자신을 배신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화가 났습니다.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데? 현금하고 중요한 서류들이야. 혹시 모르니까 알아두라고. 알겠어. 지수의 목소리에서 이상한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뭔가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틀 후 지수는 성준이 회사에 간 사이 펜트하우스에 금고 전문가를 불렀습니다. 여기 금고를 열어주세요. 지수가 서재를 가리켰습니다. 비밀번호를 아시나요? 네, 알고 있어요. 지수가 082호를 입력하자 금고가 열렸습니다. 안에는 현금 다발과 여러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수가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상한 서류가 하나 있었습니다. 유언장. 지수가 서류를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은희의 서명이 들어간 유언장이었습니다. 모든 재산을 유지수에게 단독 상속한다. 지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유일한 상속자로 적혀 있었습니다. 성준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게 진짜라면 지수가 서류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모든 재산을 혼자 가질 수 있다는 생각에 흥분했습니다. 하지만 이 서류는 은희가 미리 준비한 가짜였습니다. 지수가 욕심을 부릴 것을 예상하고 심어둔 덫이었습니다. 지수는 서류를 몰래 복사해서 자신만 보관하기로 했습니다. 성준에게는 말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건 내 기회야. 지수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성준이 돌아오자 지수의 태도가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오늘 뭐 했어? 성준이 물었습니다. 그냥 집에서 쉬었어. 지수가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 좀 이상하네. 평소 같으면 쇼핑 갔다고 할 텐데. 성준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지수를 봤습니다. 요즘 피곤해서 그래. 지수가 성준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미묘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성준은 아들 태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민아, 아빠야. 아빠, 엄마는 어떻게 되셨어요? 태민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가 특수 치료를 위해 해외로 가셨어. 당분간 연락이 어려울 거야. 어느 병원이에요? 가서 뵙고 싶어요. 아직은 안 돼. 치료에 방해가 될 수 있어. 성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언제쯤 볼 수 있나요? 좀 더 기다려야 해. 아빠가 연락할 테니까 절대 먼저 연락하지 마. 성준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태민을 완전히 차단해버린 것입니다. 성준은 또한 은희의 개인 자산관리사들을 하나씩 해고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직접 관리하겠습니다. 회계사에게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부인의 동의가 필요한데요. 부인이 현재 치료 중이라 제가 대리하는 겁니다. 성준이 위임장을 내밀었습니다. 물론 위조된 서류였습니다. 은희의 사업 파트너들이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은희 회장이 갑자기 연락이 안 되는데요. 중요한 계약건이 있어서 직접 만나야겠어요. 파트너들이 성준에게 연락했습니다. 아내가 현재 해외 치료 중이라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성준이 거절했습니다. 그럼 최소한 화상 통화라도 할 수 있나요? 의사가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고 해서요. 성준이 매번 핑계를 댔습니다. 파트너들이 법적 확인을 요구하자 성준은 미리 매수해둔 변호사를 내세웠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거짓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요양원에서는 최 원장이 은희의 상태를 확인하며 의아해했습니다. 이상하네. 영양 공급을 줄였는데도 상태가 악화되지 않아. 간호사도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맥박이나 호흡도 안정적이에요. 뭔가 이상해. 성준 씨가 빨리 처리하라고 압박하는데 최 원장이 초조해했습니다.
그날 밤 최 원장이 은희의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손에 주사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제 끝을 내야겠어. 최 원장이 은희의 호흡 보조 장치에 손을 뻗었습니다. 바로 그때 병실 문이 급하게 두드려졌습니다. 원장님 계세요? 급박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최 원장이 깜짝 놀라 손을 멈췄습니다. 누구야? 새로운 간호사 김미주입니다. 응급 상황이 생겼어요. 문 밖에서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최 원장이 주사기를 재빨리 숨기고 문을 열었습니다. 최 원장이 병실 문을 열자 깔끔한 간호사복을 입은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김미주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야간 근무를 맡게 되었어요. 미주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뭔 응급 상황이라는 거죠? 최 원장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3층에서 환자가 갑자기 쓰러져서 응급 처치가 필요해요. 미주가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럼 빨리 가봐야. 최 원장이 서둘러 나가려 하는데 미주가 병실 안을 힐끗 봤습니다. 최 원장의 손에 주사기가 들려있는 것을 봤습니다. 원장님, 이 환자에게 뭘 하려고 하신 거예요? 미주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아, 이건 그냥 일상적인 처치. 일상적인 처치가 이런 약물인가요? 미주가 주사기를 가리키며 의심스럽게 봤습니다. 그게 아니라 최 원장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환자 상태도 확인하지 않고 주사를 놓으시려고 했네요. 이건 의료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요. 미주가 최 원장을 병실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나는 원장이야. 간호사가 뭘 안다고. 저도 간호사 자격증은 있어요. 이런 처치는 명백히 잘못된 거예요. 미주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최 원장이 할 말을 잃고 물러났습니다. 3층 응급 상황 먼저 처리하세요. 여기는 제가 지킬게요. 미주가 문을 닫고 은희와 둘만 남았습니다. 미주는 은희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창백한 얼굴이지만 뭔가 다른 환자들과 달랐습니다. 호흡이 너무 규칙적이었고 맥박도 일정했습니다. 박은희 회장님이시죠? 미주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은희는 대답할 수 없었지만 미주의 목소리를 또렷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김미주예요. 회장님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미주가 은희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5년 전에 저희 어머니가 심장 수술을 받으셨어요. 수술비가 없어서 포기하려고 했는데 회장님 재단에서 전액 지원해 주셨거든요. 미주의 목소리에 감사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회장님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때 미주가 은희의 맥박에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말할 때마다 맥박이 미세하게 빨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제 말을 들으실 수 있나요? 미주가 은희의 귀에 가까이 대고 속삭였습니다. 은희의 맥박이 확실히 변했습니다. 정말 들으시는 거네요. 미주가 놀라며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당신을 지키겠습니다. 아무도 해치지 못하게 할게요. 미주가 은희의 귀에 작게 속삭였습니다. 은희는 미주의 진심 어린 목소리를 듣고 민석이 알려준 신호를 보냈습니다. 손가락을 아주 미세하게 2번 움직였습니다. 미주가 은희의 손을 주에 깊게 지켜보다가 작은 움직임을 포착했습니다. 지금 신호 보내신 거죠? 은희가 다시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한 번은 예, 2번은 아니오인가요? 은희가 한 번 움직였습니다. 그럼 지금 위험한 상황이신가요? 은희가 한 번 움직였습니다. 원장이 나쁜 짓을 하려는 건가요? 은희가 한 번 움직였습니다. 미주가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은희가 의식이 있으면서도 누군가로부터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증거가 있나요? 은희가 한 번 움직였습니다. 미주는 재빨리 요양원 내부를 살펴봤습니다.
구석구석 숨겨진 카메라들을 발견했습니다. 감시당하고 있네요. 미주가 전기 기술자로 일했던 경험을 살려 카메라 배선을 찾았습니다. 교묘하게 전선을 분리해서 카메라를 무력화시켰습니다. 이제 안전해요. 미주가 자신의 가방에서 작은 단말기를 꺼냈습니다. 이걸로 외부와 연락할 수 있어요. 도움을 요청하세요. 미주가 은희의 손에 단말기를 쥐어줬습니다. 은희는 미리 외운 민석의 번호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위험, 즉시 구출 필요, 미주 믿을만함. 민석에게서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확인, 구출 계획 실행, 미주에게 협력 요청. 미주가 메시지를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석 선생님이시군요. 알겠어요. 한편 성주는 은행에서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계좌는 본인 확인이 필요한 계좌입니다. 은행 직원이 말했습니다. 제가 남편인데요. 위임장도 가져왔고요. 성준이 위조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계좌 개설 당시 본인이 직접 와야 한다는 조건이 설정되어 있어요. 아내가 현재 의식불명 상태라서 올 수 없습니다. 그럼 의사소견서나 법원 허가가 필요해요. 성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은희가 미리 막아둔 안전장치였습니다. 성준이 요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 원장 나야. 네, 성준 씨. 은희 사망 확인서 언제 만들어줄 거야? 그게 좀 복잡해서요. 최 원장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뭐가 복잡해? 빨리 처리하라고 했잖아. 새로운 간호사가 자꾸 방해를 해서요. 간호사가 뭔 상관이야? 그냥 해고시켜. 그것도 쉽지 않아요. 너무 의심하고 있어서. 성준이 화를 냈습니다. 오늘 밤에 끝내. 더 이상 못 기다려. 최 원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고로 처리하겠어요. 어떻게? 해안가 벼랑에서 추락사고로 만들 거예요. 확실하게 해. 성준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최 원장이 수아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오늘 밤 작업이다. 구급차 준비하고 조용히 처리해. 미주는 원장실 밖에서 이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급히 민석에게 연락했습니다. 오늘 밤 위험해요. 은희 회장을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해요. 알겠어요. 구출팀 준비할게요. 시간이 별로 없어요. 뒷문으로 구급차 한 대 보낼게요. 30분 후에 도착해요. 미주가 병실로 뛰어갔습니다. 회장님, 지금 위험해요. 탈출해야 해요. 은희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제가 회장님 대신 침대에 누워서 시간을 벌게요. 미주가 자신의 계획을 말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뒷문으로 나가세요. 은희가 걱정스럽게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회장님이 안전한 게 중요해요. 미주가 은희를 휠체어에 옮겨 태웠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곧 안전한 곳에 도착할 거예요. 미주가 은희를 요양원 뒷문으로 데려갔습니다. 거기에 민석이 보낸 구급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맞으시죠? 구급차 직원이 확인했습니다. 네, 안전한 곳으로 모셔가 주세요. 미주가 은희를 구급차에 태웠습니다. 구급차가 요양원을 떠나자 미주는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자신이 침대에 누워서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최 원장과 수아 2명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조용히 해. 아무도 모르게 옮겨야 돼. 최 원장이 속삭였습니다. 수아들이 침대 위의 형체를 담요로 감쌌습니다. 미주는 숨을 죽이며 가만히 있었습니다. 구급차 준비됐나? 네, 바깥에서 대기 중입니다. 수아들이 미주를 들것에 옮겨 실었습니다. 벼랑까지 가서 추락사고로 만들어. 최 원장이 마지막 지시를 했습니다. 구급차가 해안가 벼랑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절체절명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새벽녘 도심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에 자리한 안전가옥에서 은희가 눈을 떴습니다. 깨끗한 침대와 따뜻한 햇살이 창문으로 스며들어오는 평범한 방이었습니다. 요양원의 음침하고 차가운 지하실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민석이 은희의 맥박을 재며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이제 안전해요. 여기는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이에요. 미주는 어떻게 되었나요? 은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사히 구출했어요. 정말 용감한 분이더라고요. 민석이 안심시켰습니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반격을 시작해야죠. 민석이 은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우선 몸부터 회복해야 해요. 은희의 다리는 아직 힘이 없어서 떨렸습니다. 한편 해안가 벼랑에서는 아수라장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민석의 경호팀이 구급차를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려 경호원들이 구급차를 멈춰 세웠습니다. 최 원장과 수아들이 당황하며 차에서 내렸습니다. 우리는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중이에요. 최 원장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럼 환자는 어디 있나요? 경호원이 구급차 뒷문을 열자 미주가 담요를 벗고 일어났습니다. 여기 있네요. 미주가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최 원장의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너는 누구야? 박은희 회장님을 구하러 온 사람이에요. 경호원들이 숨겨둔 카메라로 모든 상황을 녹화했습니다. 최 원장이 환자를 해치려 했다는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경찰에 신고할게요. 환자 살해 시도죄로 말이에요. 미주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최 원장과 수아들이 급히 달아났지만 이미 모든 증거가 확보된 상태였습니다. 안전가옥에서 은희는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난 며칠간 수집된 성준의 모든 범죄 증거들을 정리했습니다. 횡령 내역, 외도 증거, 아버지 살해, 고백 녹음 파일까지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할 거예요. 은희가 모든 파일을 검찰청 특별수사팀에 익명으로 전송했습니다. 수사가 시작되면 성준은 끝이에요. 민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준은 요양원에서 전화를 받고 환호했습니다. 정말로? 확실해? 네, 사고가 나서 즉사했어요. 최 원장이 거짓 보고를 했습니다. 드디어 끝났구나. 성준이 지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수야, 은희가 죽었어. 정말? 지수도 놀라며 기뻐했습니다. 이제 모든 게 우리 차지야. 바로 상속 서류 처리하자. 성준이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성준과 지수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속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장례식도 치르지 않은 상태에서 재산 상속부터 챙긴 것입니다. 축하드려요. 이제 모든 재산이 합법적으로 이전되었어요. 매수된 변호사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고생 많이 했어요. 성준이 여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은희는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성준이 투자한 모든 주식에 대해 대규모 공매도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증권사 직원이 성준에게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뭔 일이야? 보유하신 모든 주식이 폭락하고 있어요. 성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얼마나 떨어졌어? 거의 반토막이 났어요. 누군가 조직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리가. 누가 그런 짓을? 성준이 당황했습니다. 몇 시간 만에 성준의 유동 자산이 절반 이상 사라졌습니다. 한편 해외에 있던 태민에게 은희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동영상 파일이었습니다. 태민아, 엄마야. 화면 속 은희가 말했습니다. 엄마. 태민이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 아버지는 엄마가 의식불명이라고 했는데 멀쩡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너에게 거짓말을 했구나. 엄마는 살아있어. 그럼 왜 연락이 안 됐어요? 아빠가 엄마를 죽이려고 했거든. 그리고 할아버지도 아빠가 죽였어. 화면에 성준이 은희에게 고백하는 녹음 파일이 재생됐습니다. 태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런 일이 이제 엄마를 도와줘야 해. 아빠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너뿐이야. 태민이 즉시 비행기표를 예약했습니다. 이틀 후 태민이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 곧바로 성준의 회사로 향했습니다. 아들아, 갑자기 왜 왔어? 성준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엄마 소식을 듣고 싶어서요. 아직 연락이 안 와서. 태민은 거짓말하는 아버지를 보며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을 감추고 자연스럽게 행동했습니다. 회사 일을 도와드릴게요. 그래, 고맙다. 성준이 태민을 비서실에 앉혔습니다. 태민은 아버지가 자리를 비운 사이 컴퓨터를 뒤졌습니다. 해외 비자금 계좌 정보를 찾아냈습니다. 스위스 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확보. 태민이 은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안전가옥에서 은희는 민석과 함께 재활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조금 더 힘내세요. 민석이 은희를 부축하며 걷기 연습을 도왔습니다. 은희의 다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조금씩 힘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매일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곧 혼자 걸을 수 있을 거예요. 민석이 격려했습니다. 은희는 매일 밤 고통스러운 재활 과정을 견뎠습니다. 근육을 다시 살리고 감각을 되찾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은희가 마침내 보조 없이 걸었습니다. 해냈어요. 민석이 기뻐했습니다. 이제 준비됐네요. 은희가 결의에 찬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성준의 회장 취임식이 내일이죠? 네, 호화로운 연회를 준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깜짝 선물을 준비해야겠네요. 은희가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은희는 검은색 정장을 입었습니다. 화려한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귀걸이로 치장했습니다. 마치 여왕이 전쟁터에 나가는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우세요. 미주가 감탄했습니다. 복수는 차갑게 해야 해요. 은희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한편 성준은 호텔 연회장에서 취임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직원이 보고했습니다. 좋아. 드디어 내가 주인이 되는 날이야. 성준이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지수도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성준 옆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 시대네. 그래, 아무도 우리를 막을 수 없어. 성준이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연회장 입구에서 은희가 도착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당당한 모습을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이제 내가 죽을 차례야. 은희가 차갑게 중얼거리며 연회장으로 향했습니다. 운명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호화로운 호텔 연회장에는 수백 명의 하객들과 기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성준의 회장 취임식을 취재하러 온 언론들로 가득했습니다. 오늘은 정말 뜻깊은 날입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새로운 회장님의 취임사를 들어보겠습니다. 성준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수가 무대 아래에서 환한 미소로 박수를 쳤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성준이 말을 시작하려는 순간 연회장 대형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저건 뭐지? 하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스크린에 요양원 병실이 나타났습니다. 성준이 의식을 잃은 은희의 뺨을 때리고 있는 영상이었습니다. 내 아버지도 내가 죽인 거야. 스크린에서 성준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당신 재산은 이제 내 차지니까 여기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 연회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저게 뭔 소리야? 회장이 아내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야? 하객들이 충격에 빠져 술렁였습니다. 성준의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저건 조작된 거예요. 성준이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바로 그때 무대 뒤편에서 한 여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검은 정장에 화려한 보석을 걸친 은이었습니다. 조작이라고요? 은이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으악! 성준이 죽은 줄 알았던 아내를 보고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연회장이 더욱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저분이 죽었다던 부인 아닌가? 어떻게 살아계신 거지?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은희가 당당하게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성준은 바닥에 앉은 채 떨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내게 한 일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해볼까? 은희가 성준을 내려다봤습니다. 은희야. 이건 오해야. 성준이 더듬거렸습니다. 오해라고요? 은희가 성준의 뺨을 강하게 때렸습니다. 탁! 연회장의 따기 소리가 울렸습니다. 이건 당신이 내게 한 일에 대한 보답이에요. 은희가 수년간 쌓인 분노를 담아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가로챈 내 재산은 이미 모두 법적으로 회수했어요. 그럴 리가 없어. 상속 절차를 다 밟았다고. 성준이 항변했습니다. 가짜 서류로요? 위조 문서는 법적 효력이 없어요. 은희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성준이 은희에게 달려들려고 일어났습니다. 인연이 감히. 아버지, 그만하세요. 무대로 태민이 뛰어 올라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뭉치와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태민아. 성준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아버지 비밀 금고에서 나온 거예요. 태민이 상자를 열어 독성 약물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버지가 은밀하게 기록한 범죄 장부예요. 태민이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너는 왜 아버지를 배신하는 거야? 성준이 분노했습니다. 할아버지를 죽인 사람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태민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수는 상황이 불리해지자 몰래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성준 오빠가 시킨 일이에요. 저는 몰랐어요. 지수가 사람들을 밀치며 도망치려 했습니다. 유지수 씨, 잠깐만요. 연회장 입구에서 수사관들이 나타났습니다. 횡령과 공모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피해자라고요. 지수가 소리쳤지만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성준이 바닥에 엎드려 은희의 구두를 붙잡았습니다. 은희야, 제발. 용서해줘. 지금 와서 용서를 구해요. 은희가 차가운 눈빛으로 성준을 내려다봤습니다. 당신이 내 아버지에게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어요. 수사관들이 성준에게도 수갑을 채웠습니다. 최성준 씨, 살인교사와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성준이 끌려가면서 은희를 바라봤지만 은희는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연회장이 정리된 후 은희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여러분께 피해를 끼쳤어요.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살아계신 건가요? 남편의 살해 시도를 피해 숨어 있었습니다. 앞으로 회사 경영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정정당당하게 해나가겠습니다. 은희가 당당하게 답했습니다. 다음 날 은희는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성준에게 협력했던 임원들은 모두 해임하겠습니다. 이사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회 공헌팀장을 임명합니다. 은희가 미주를 가리켰습니다. 김미주 씨가 맡게 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미주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회사는 투명하고 윤리적으로 운영될 겁니다. 은희가 강력하게 말했습니다. 이사회가 끝난 후 민석이 은희를 진료했습니다.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셨네요.
민석이 진단서를 작성했습니다. 이제 정말 자유예요. 은희가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오랜 악몽이 끝났어요. 정말 대단하셨어요. 민석이 은희를 격려했습니다. 은희는 펜트하우스로 돌아갔습니다. 성준과 지수가 어지럽혀 놓은 모든 흔적을 지웠습니다. 가구도 새로 바꾸고 인테리어도 완전히 다시 했습니다. 이제 내 집 같아요. 은희가 만족스러워했습니다. 태민이 저녁을 가지고 왔습니다. 엄마, 같이 드실래요? 그래, 오랜만에 가족끼리 식사하자. 은희와 태민이 마주 앉아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아버지 편을 들었던 것 때문에. 괜찮아. 내가 진실을 알았으니까 됐어. 앞으로 엄마만 믿고 따를게요. 고마워, 태민아. 두 사람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모든 것이 해결된 평온한 밤이었습니다. 은희가 침대에 누워 잠들려는 순간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당신이 뺏은 건 성준의 전 재산이 아니야. 곧 찾아가겠다. 발신자는 알 수 없는 번호였습니다. 은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은희가 아침 일찍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어젯밤 받은 협박 메시지가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비서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인가요? 회사 서버가 해킹당했어요. 핵심 기술 자료들이 유출 위험에 처했습니다. 은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누구 짓인지 알아봤나요?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조직적인 공격으로 보입니다. 은희가 보안팀을 긴급 소집했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외부에서 고도의 기술로 침입했어요. 단순한 해킹이 아닙니다. 보안팀장이 심각하게 보고했습니다. 범인을 찾을 수 있나요? 추적하고 있지만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은희는 어젯밤 메시지와 이 사건이 연관되어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한편 구치소에 수감된 성준이 면회실에서 누군가와 만나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선글라스를 쓴 중년 남자였습니다. 독사 형님, 와주셔서 고마워요. 성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빌린 돈이 얼마인지 기억하나? 독사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50억 정도였죠? 이자까지 합치면 100억이 넘어. 그런데 은희가 모든 자산을 가져가 버렸어요. 성준이 절망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내 아내한테서 받아야지. 독사가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은희를 어떻게 굴복시킬 수 있을까요? 간단해. 약점을 잡으면 돼. 독사가 성준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날 오후 태민이 회사에서 나와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갑자기 검은 승합차가 나타나 태민을 가로막았습니다. 누구세요? 태민이 당황했습니다. 건장한 남자들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조용히 따라와. 왜요? 저 뭘 잘못했는데. 남자들이 태민을 강제로 차에 태웠습니다. 승합차가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1시간 후 은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따님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어요? 누구세요? 은희가 긴장했습니다. 엄마. 태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태민아, 너 지금 어디 있어? 엄마, 저 괜찮아요. 하지만 전화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습니다. 박은희 씨죠? 독사라고 합니다. 내 아들을 어디로 데려간 거예요? 안전한 곳에 있으니 걱정 마세요. 독사가 여유롭게 말했습니다. 뭘 원해요? 간단해요. 회사 경영권 포기 서류에 서명하세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럼 아들을 다시 못 볼 수도 있어요. 독사가 협박했습니다. 오늘 밤 10시까지 폐공장으로 혼자 오세요. 경찰은 절대 데려오지 마세요. 독사가 주소를 알려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은희는 즉시 민석과 미주에게 연락했습니다. 태민이 납치당했어요.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미주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경찰이 오면 태민이 위험해져요. 은희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우리끼리 해결해야 해요. 어떻게요? 민석이 물었습니다. 미주는 독사 조직 위치를 추적해 주세요. 알겠어요. 민석은 의료진을 준비해 주세요. 태민이 다쳤을 수도 있어요. 네, 바로 준비할게요. 은희는 이중 작전을 계획했습니다. 구치소에서 성준이 독사로부터 소식을 들었습니다. 은희가 항복할 거야? 성준이 기대에 차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자식 목숨이 걸려 있는데. 하하, 드디어 내가 이기는구나. 성준이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다시 회장 자리에 앉는 거야. 교도관이 성준을 제지했습니다. 조용히 해. 하지만 성준은 계속 웃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은희가 폐공장에 도착했습니다. 어둡고 으스스한 건물이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여러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독사뿐만 아니라 낯선 얼굴들이 많았습니다. 당신이 성준의 아내군요. 한 중년 여자가 은희를 노려봤습니다. 성준 때문에 우리 가족이 파산했어요. 우리 아버지를 죽인 게 성준이에요. 여러 사람이 은희에게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잠깐, 저도 성준의 피해자예요. 은희가 손을 들어 만류했습니다. 거짓말 말아요. 남편과 한 통 속 아니에요? 이걸 보세요. 은희가 스마트폰으로 성준의 범죄 증거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저도 남편에게 당했어요. 죽을 뻔했고요. 사람들이 영상을 보고 놀랐습니다. 정말이네. 이 여자도 피해자구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했나 봐요. 독사가 우리를 이용한 거야. 사람들이 독사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사가 상황이 불리해지자 화를 냈습니다. 다 입 닥쳐. 독사가 부하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부하들이 태민이 갇힌 방의 문을 잠궜습니다. 가스밸브 열어. 건물 곳곳에서 가스가 새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모두 죽을 거야. 독사가 광적으로 웃었습니다. 은희가 미주에게 보낸 신호를 받고 경찰들이 건물을 포위했습니다. 경찰이다. 모두 투항해. 확성기 소리가 울렸습니다. 민석도 의료진과 함께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태민 상태 어때? 민석이 무전기로 확인했습니다. 호흡이 약해지고 있어요. 빨리 구출해야 해요. 건물 내부는 점점 위험해졌습니다. 가스 냄새가 점점 심해졌습니다. 엄마, 태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희가 잠긴 방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태민아, 은희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독사가 은희를 막으려 했지만 성준의 피해자들이 독사를 가로막았습니다. 비켜! 독사가 소리쳤지만 사람들이 협력해서 독사를 제압했습니다. 은희가 위험을 무릅쓰고 문을 부수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태민아! 태민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은희가 태민을 끌어안았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왔어. 가스가 점점 새면서 두 사람 모두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경찰 특공대가 폐공장을 급습했습니다. 들어간다. 대원들이 건물 안으로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독사와 부하들이 저항했지만 순식간에 제압당했습니다. 손들어.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연달아 들렸습니다. 가스가 새고 있어요. 한 대원이 소리쳤습니다. 환기시설 가동해. 팀장이 지시했습니다. 민석이 의료진과 함께 건물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은희 회장은 어디 있어요? 저기 안쪽 방이에요. 민석이 달려가자 은희가 태민을 안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가스에 중독된 상태였습니다. 회장님, 민석이 은희의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태민부터 봐주세요. 은희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둘 다 병원으로 옮겨야 해요. 의료진이 산소 마스크를 씌웠습니다. 구급차가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민석이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태민이 어때요? 은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안정되었어요. 큰 부상은 없어요. 다행이에요. 은희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후 미주가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무사하세요? 네, 괜찮아요. 은희가 미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독사는 어떻게 됐어요? 모두 체포됐어요. 성준과 연결된 모든 증거도 확보했고요. 경찰서에서 독사가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성준과 어떤 관계죠? 그놈이 우리 돈을 빌려갔어요. 독사가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은희를 납치한 것도 성준 짓이었나요? 그래요. 감옥에서 메시지를 보냈어요. 수사관이 녹취록을 확인했습니다. 성준과 독사의 모든 대화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걸로 성준에게 가중처벌이 가능하겠네요. 한편 구치소에서 성준은 독사 체포 소식을 들었습니다. 뭐라고? 독사가 잡혔다고? 교도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추가 기소도 들어올 예정이에요. 성준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이럴 수가. 내가 다 잃는 거야? 이제 변명할 여지도 없겠군요. 성준이 감방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병원에서 은희가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태민이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왜 미안해하니? 제가 조심했으면 이런 일이. 내 잘못이 아니야. 은희가 태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너를 혼자 두지 않을게. 엄마도 너무 위험한 일 하지 마세요. 약속할게. 두 사람이 따뜻하게 포옹했습니다. 며칠 후 검찰에서 성준의 추가 기소장이 발표됐습니다. 납치교사, 협박, 조직폭력배 연루까지 죄목이 늘어났습니다. 성준이 은희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은희는 편지를 읽지도 않고 파기했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과 관련된 건 보고 싶지 않아요. 은희가 민석에게 말했습니다. 이해해요. 이제 정말 끝났네요. 은희는 성준과 지수가 숨겨둔 마지막 해외 비자금도 모두 추적했습니다. 모든 돈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돈으로 피해자들을 도울 거예요. 좋은 결정이에요. 요양원 원장도 법정에 섰습니다. 환자 살해 시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판사가 선고했습니다. 원장이 끌려가면서 은희를 원망스럽게 봤지만 은희는 시선도 주지 않았습니다. 태민이 회사 일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저도 회사 일을 배우고 싶어요. 그래, 함께 해보자. 은희가 기뻐했습니다. 정말 투명하고 깨끗한 회사로 만들어요. 당연하지. 두 사람이 회사의 새로운 비전을 논의했습니다. 미주는 사회공헌팀에서 활발하게 일했습니다. 이번 달에 100명의 환자를 도울 수 있어요. 미주 덕분이에요. 은희가 고마워했습니다. 제가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민석도 은희의 전담 주치의로 계속 도왔습니다. 이제 정말 건강하세요. 몸도 마음도 다 나았어요. 은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런 웃음 오랜만에 보네요. 이제 진짜 웃을 이유가 생겼으니까요. 펜트하우스도 완전히 새롭게 꾸며졌습니다. 성준의 흔적은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거실에는 태민, 미주, 민석과 함께 찍은 따뜻한 사진이 걸렸습니다. 진짜 가족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은희는 성준이 감옥에서 보내온 반성문들을 모두 화단에 묻어버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에요. 더 이상 증오에 에너지를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법정에서 성준의 최종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최성준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성준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끌려갔습니다. 은희는 그 모습을 차갑게 지켜봤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어요. 태민이 엄마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래, 새로운 시작이야. 은희가 법정을 나서며 말했습니다. 밖으로 나가니 따뜻한 햇빛이 내려쬐고 있었습니다. 은희의 얼굴에도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복수가 아닌 용서와 치유의 길을 택한 것입니다. 해안가 절벽에서 공사가 한창이었습니다. 예전 요양원이 있던 자리에 새로운 건물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은희가 현장을 둘러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멋지게 나오고 있네요. 건축감독이 설계도를 펼쳐 보였습니다. 최고급 치유센터로 만들고 있어요.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요. 좋아요. 예산은 충분히 쓰세요. 은희가 흔쾌히 말했습니다. 몇 주 후 치유센터 완공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수많은 언론과 시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오늘은 정말 뜻깊은 날입니다. 은희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절망을 경험했습니다. 청중들이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은희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침묵은 가장 강력한 저항이었고 눈을 뜬 순간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제 이곳은 희망의 공간이 될 거예요. 태민이 무대 아래에서 자랑스럽게 박수를 쳤습니다. 의젓한 경영자로 성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정말 멋져요. 완공식이 끝난 후 은희, 태민, 미주, 민석이 함께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요. 미주가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민석이 희망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이겨냈어요. 은희가 세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함께해요. 네 사람이 서로의 어깨를 감싸며 따뜻하게 포옹했습니다. 치유센터가 문을 연 후 많은 어르신들이 찾아왔습니다. 깨끗하고 따뜻한 시설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여기가 천국 같아요. 한 할머니가 은희에게 말했습니다. 편안하게 지내세요. 고맙습니다. 회장님 덕분에 새 삶을 얻었어요. 은희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절벽 끝에는 아름다운 산책로가 만들어졌습니다. 은희의 길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은희가 그 길을 걸으며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 소리가 평온하게 들렸습니다. 이제 정말 자유예요. 혼자 중얼거리며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회사도 크게 성장했습니다. 윤리 경영으로 세계적인 인정을 받았습니다. 올해의 최우수 기업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직원이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모두 함께 이룬 성과예요. 은희가 직원들과 기쁨을 나눴습니다. 은희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강연 활동도 시작했습니다. 절망의 순간에도 희망을 잃지 마세요. 강연장을 가득 메운 청중들이 감동했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은희의 이야기에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어느 날 은희와 미주가 평범한 시장에 갔습니다. 함께 떡볶이를 먹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이런 게 진짜 행복이네요. 미주가 행복해했습니다. 맞아요. 소박한 일상이 가장 소중해요. 은희도 편안하게 웃었습니다. 예전엔 이런 여유가 없었는데 이제 마음의 평화를 찾았으니까요. 두 사람이 따뜻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녁이 되어 은희가 펜트하우스로 돌아왔습니다. 거실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태민, 미주, 민석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진짜 가족이 생겼구나. 은희가 사진을 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침실로 들어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배신은 나를 죽이려 했지만 나는 그 배신을 딛고 다시 태어났다. 은희가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성준의 소식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증오 대신 평화를 선택한 것입니다. 은희는 잠옷으로 갈아입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희가 일찍 일어나 운동을 했습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아요.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회사에 출근한 은희를 직원들이 밝게 맞이했습니다. 회장님, 좋은 아침이에요. 네, 모두 좋은 아침이에요. 은희도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오후에 태민이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새로운 사업 제안이 있어요. 어떤 건데? 어르신들을 위한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이에요. 좋은 아이디어네. 해보자. 모자가 함께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녁 무렵 은희가 치유센터를 방문했습니다. 할머니들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회장님 오셨네요. 어르신들 안녕하세요. 은희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으며 담소를 나눴습니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밤이 되어 은희가 해안가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달빛이 바다를 은빛으로 물들였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 정말 행복해요. 바다에게 말하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파도가 대답하듯 부드럽게 밀려왔습니다. 은희가 천천히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새로운 내일이 올 거야. 은희가 당당하게 걸어가는 뒷모습이 노을과 함께 사라져갔습니다. 진정한 승리와 평화를 찾은 여왕의 모습이었습니다. 박은희의 이야기는 절망에서 희망으로, 배신에서 용서로, 고통에서 치유로 이어지는 인생의 여정이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임을 보여준 은희의 이야기. 그녀 곁에서 함께한 미주, 민석, 태민과 같은 진실한 사람들과의 인연은 혈연보다 더 깊은 가족의 의미를 일깨워줍니다. 어둠이 가장 깊을 때 새벽이 가까워진다는 말처럼 은희는 절망의 밑바닥에서 새로운 삶을 피워 올렸습니다. 이제 그녀의 앞에는 진정한 평화와 행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진심을 담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